퇴직한 순간 건보료 지옥문이 열린다. 이 금액 넘기면 전액 부과. 사람들은 퇴직을 하면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비용도 사라지고 회식도 없고 필요 없는 지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5060세대는 이제는 돈을 아끼며 조용히 살면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의외의 지출,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평생 회사가 반을 부담해주던 건보료가 갑자기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뀌고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금 조금 받는 것뿐인데 왜 건보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퇴직하기 전보다 퇴직 후 건보료가 더 비싸졌습니다. 퇴직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지점은 내려갈 거라 생각했던 건보료가 오히려 급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은 거의 모르는 결정적 구조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퇴직 이후 건보료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1.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공식이 바뀌는 순간. 재직 중에는 건보료가 단순합니다. 월급 보험료율의 절반만 본인이 냈습니다. 즉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했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당신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건보료는 월급 기반이 아니라 소득,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이 4가지 항목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됩니다. 즉 연금이 조금만 있어도 소득으로 잡히고 집값이 오르면 재산으로 평가되고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활수준 점수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대신 내주던 50% 부담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건보료가 급증합니다. 많은 은퇴자가 이를 건보료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왜 1,500만 원이 핵심 기준 금액인가? 건보료 폭탄의 분기점은 바로 연 1,500만 원 소득입니다. 은퇴자에게 이 금액은 결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연 100만 원만 있어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특히 연 1,500만 원을 넘기는 순간부터 건보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인출액,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이 모든 것이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소득 구간이 한 단계 넘어가는 순간 부과 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100만 원이라도 1,490만 원까지는 비교적 낮은 보험료가 나오지만 1,500만 원을 살짝 넘어가는 순간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보료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3. 퇴직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연금 개시 시점 조정 실패. 많은 5060 퇴직자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퇴직했으니 연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건보료 폭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 원, 개인연금 월 40만 원, IRP 인출 월 20만 원. 이렇게만 되어도 연 1,800만 원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1,500만 원 기준을 넘기 때문에 건보료가 전액 부과되는 고비용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건보료는 월 12만 18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퇴직 직전 회사 다닐 때 내던 금액보다 훨씬 높아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개시 시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6개월만 개시를 늦춰도 건보료 구간이 달라지며 1년에 수십만 원을 아끼는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퇴직 후 건보료가 이상하게 너무 높다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산 상담을 하다 보면 건보료가 급증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1연금 소득 합산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수령.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열어버리면 소득 구간이 바로 상위로 올라갑니다. 이 금융소득을 몰라서 과세 대상에 포함. 예적금 이자를 합하면 1년에 150만 원 정도는 쉽게 넘어갑니다. 3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며 건보료가 급증. 임대 사업을 접었음에도 신고가 남아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4자동차 보유 기준점을 놓침.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건보료 점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지면 실제 체감 건보료는 연 120만 원, 연 240만 원, 연 360만 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지출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연금 개시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라. 연금은 받을 수 있는 시점과 받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 다릅니다. 특히 소득이 1,500만 원 아래에 머무르도록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연금 IRP는 분리 개시도 가능. 여러 연금을 한꺼번에 열지 말고 한 항목씩 개시하며 소득 구간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금융소득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계산. 자산과 소득은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따라서 건보료 계산은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전략 사용.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의 소득만 몰리면 1,500만 원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건보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시금 대신 분할 수령 전략도 고려. 퇴직금 IRP 연금저축 일시 인출은 소득 폭증을 유발합니다. 가능한 분할 수령으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건보료는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 변수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서 투자 수익률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 생활을 오래 상담해보면 노후 삶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투자 손익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그 중에서도 건보료입니다. 퇴직 후 10년 동안 건보료로 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적게는 1,000만 원대,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건보료 정책이 곧 은퇴자의 현실 경제력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건보료를 모르면 노후가 흔들린다. 7. 결론, 이 금액을 넘기면 건보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다. 퇴직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연소득 1,500만 원입니다. 이 수치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2배 오를 수도 있고 연금이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고 노후 생활비 전체가 재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은 소득이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방식이 바뀌며 재정 구조 전체가 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자신의 노후 자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